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수업은요, 이 법과 정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재작년이죠. 벌써 2년 지났네요. 이 수능 때 국어 지문 중에 부동산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거의 반 페이지죠. 이게 양면이 한 페이지면 반 페이지 분량으로 이제 부동산 지문이 엄청 길게 나왔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야, 부동산이 인문학이냐? 그거 안 나와 라고 하면서 좀 시사적인 부분들, 또 좀 행정법 이런 법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저도 그 지문을 보면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실상은 정말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이 대학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구하거나 또 행정적인 일을 볼 때 필요한 용어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죠. 자, 그런 부분들이 수능에 나와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앞으로 수능을 준비할 때는 그런 법적인 용어들, 특히나 또 우리 경제학적 용어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 지식들은 정말 알아놔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막상 이 부동산 지문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임대차 보호법, 뭐 임대인, 임차인, 뭐 이런 용어들을 썼는데요. 너무 쉬운 내용이었어요. 사실 마치 우리 화학 시간에 산화 환원 반응 딱 이 정도. 물리라고 하면은 스칼라 벡터, 진짜 정말 쉬운 내용이죠. 마치 산수의 구구단 같은 내용인데요. 자, 그 정도의 지문 내용들이 여러분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쌓을 때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깊고 막 뭐 정말 깊이 들어가서 뭐 진짜 전문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요한 게 뭘까요? 얇고 넓게. 알겠죠? 얇고 넓게 가야 돼요. 얇고 넓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도요, 법과 정치인데요. 뭐 사실 법 용어를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내용은 다 빼고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만, 그리고 또 법을 만드는 기관과 또 법을 집행하는 기관,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내용도 아주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늘 제 강의 특징은 얇고 넓다.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법과 정치에 대해서 조금 알려면요, 일단 민법과 행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민법, 민법, 민법. 민법은 뭐고 행정법, 이건 뭘까요? 민법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대전을 완성을 했죠. 세조 때 경국대전을 시작해서 성종 때 경국대전을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라의 체계가 세워졌죠. 그래서 성종인 거예요. 성종.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세워질 때는 그 나라의 근간, 뿌리, 이게 바로 법이에요. 법. 법전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법, 나라의 근간을 민법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문법이 되겠죠. 성문법이 뭐예요? 글로 이루어진 거, 책으로 만들어진 거, 예를 들어 헌법, 법률, 이런 게 될 거예요. 이건 나중 가서 조금 이따 바로 할게요. 일단 민법이 뭔지 알겠죠? 이게 민법이다. 민법. 그래서 뭐 대한민국 헌법 1조 제1항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제1조 제2항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 영화에서 뭐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1조 1항. 1조 2항은 뭐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거 그 영화의 명대사잖아요. 그쵸? 다 알고 있죠? 네. 자, 이게 바로 민법이다. 그런데 행정법은 조금 달라요. 민법이랑. 왜 다른지 좀 알려줄게요. 자, 행정법은 뭐냐면 시민혁명 이후. 뭐요? 시민혁명. 요 시민혁명 이후에 권력기관이 세 개로 나눠졌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왕이 민법을 가지고 나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판단하고
대신들과 의논하면서 다스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민혁명 이후에는 어떤 민법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요. 자, 권력기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행정법. 그때 나온 법이 뭐다? 행정법이다. 어떻게 나뉘었죠? 입법부. 다 알죠? 국회. 이건 다 아니까. 그리고 행정부. 행정부. 다시 말하면 뭐 대통령 직속 이하 기관들이죠. 장관, 뭐 차관 이렇게. 다음 사법부. 이렇게 사법부. 법을 어떤 집행하면 그 집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이때 사법부가 행정부에 관련된 일들을 판단할 때 집행하는 법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행정법이 뭔지? 보통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면요, 민법이라고 하면 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죠. 이렇게. 이걸 바로 송사 그래, 송사. 일이 있다. 송사 너무 어렵다. 그냥 개인과 개인의 갈등.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돈 꺼주고 빌리고 막 뭐 소송 가고 보증 서고 이런 거. 그게 민법. 자, 그런데 요거 말고 국가. 국가 행정부. 행정부가 한 개인에게 일을 할 때 침해했다는 거죠. 요때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한 권력기관, 한 공익이 사익을 침범했을 때 사익이 국가를 상대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부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 이게 바로 행정법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런 전문 용어를 쓰잖아요. 이러면 내용이 되게 좀 알아들을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부터 내용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뒤로 갈수록 전문 용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굉장히 쉬운 내용의 용어들을 쓸 텐데요. 그때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면 별거 아니네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민법과 행정법의 차이 알겠죠? 민법은 뭐구나. 이렇게.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행정법의 특징 볼까요? 특징이 있죠. 이 특징이 왜 생기냐면 시민혁명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다 알죠, 여러분? 프랑스 그리고 또 영국에서 일어났죠. 요래서 법의 스타일이 조금은 달라요. 그리고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혁명을 일으킨 곳이 있죠. 그게 바로 미국.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를 만든 곳 어디? 독일. 자, 그래서 크게 법은 영미법이죠. 영미법 이렇게 있고요.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나라들의 법, 그 체계를 바로 대륙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영미법. 알겠죠? 큰 축인 거죠. 근데 조금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는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누가 영향을 더 많이 주었는가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법은 참 애석하게도 사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들어서면서 일본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씩이나 되기 때문에 또 근대화를 정말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었지만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솔직히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일본법에서 많이 따온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대륙법에서 따왔다는 거 알겠죠? 우리나라는 기본 근간을 사실 대륙법으로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본 체계가 미국의 영향을 6.25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은 프랑스법, 대륙법에 두고 있지만 미국, 영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결국 짬뽕 됐다는 거죠. 하지만 근간은 기본은 대륙법에 두고 있다. 딱 요 정도만. 요 정도 알 수 있겠죠. 요 정도. 근데 행정법은요, 여러분들 시민혁명이 이루어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250년이 다 되고 있죠. 거의 한 250년, 20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법전이 없어요. 예? 행정법은 법전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아니 옳고 그름의 판단을 법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법전이 없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요? 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개념이 살짝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법은 글로 이루어진 성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 그리고 불문법라고 해서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문법은 크게 뭐냐면 헌법, 됐죠? 헌법. 그리고 법률, 그리고 명령, 또 규칙 등등등이 있습니다. 헌법은 뭘까요? 헌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에도 어딜 거쳐서 했죠?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했죠. 그래서 나라를 이루는 이 근간에 의한 법, 이게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소입니다. 헌법이에요. 알죠? 그 다음 실제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곳이 있는데요. 어차피 좀 이따 할 거니까 대법원, 여기 대법원. 그 다음이 고등법원, 그 다음이 지방법원 이렇게 있어요. 판단을 할 때 여기서 1심, 여기서 2심, 여기서 3심 이렇게 하거든요. 상고를 3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있다. 또 나중에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워야 되는 게 많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알아놓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법률, 이 법률, 법을 판단하는 거죠. 재판하는 거죠. 법률을 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요. 한편으로 여러분이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 긴급 명령 들어봤습니까? 대통령 긴급 명령. 이 대통령의 긴급 명령은요 법률에 해당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헌법 바로 밑인 거죠. 헌법 바로 밑에 이 대통령 긴급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요. 만약에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법은 법률의 힘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진짜 잘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요걸로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요걸로 뭐 계엄령 선포하고 이랬잖아요. 다 여기입니다, 여기. 일단 법률에 근거한 법률에 해당되는 명령이 발동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관이 두 군데씩이나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있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진짜 견제해야 되겠죠. 법으로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국민을. 자, 근데 문제는 요즘 정치를 보면 자꾸 행정부의 영역과 그리고 사법부의 영역이 맨날 싸우고 있죠. 그리고 또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이가 안 좋아. 많이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어렵다. 정치 참 어렵다. 라고들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최소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보는 게 중요하다. 이해는 해야 되니까. 생각은 누구나 다를 수 있지만 지식은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일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명령 규칙이 있어요. 명령과 규칙. 요거는 대통령보다 낮은 단계의 어떤 뭐라고 하죠? 군수 이상하다. 도지사, 시장, 군수 요런 분들이 자기 행정 구역을 관찰할 때 명령, 규칙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도지사가 어떤 일을 벌였죠. 이걸 가지고 그래 뉴스에만 나오잖아요. 특별히 언급하진 않을게요. 근데 한 도지사가 어떤 한 사람을 이제 딱 명령을 적용하러 갔잖아요. 그 명령의 근간이 어디서 나온다? 여기다 이거. 이게 명령 규칙이다. 이게 성문법이에요. 알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자, 그런데 불문법이 있어요. 불문법. 불문법이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뭐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한다라고 적용되어 있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글로 쓰여져 있지 않아도 이런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이치와 순리 안에서 상식 안에서.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법의 가장 특징이 바로 관습법이다.
관습법 이런 거. 그래서 보통 뭐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입영영장 나오는 거.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죠. 이런 거 당연한 거 있잖아요. 또 세금 썼으면 세금을 내야죠. 이런 것들. 그게 바로 관습법이다. 알겠죠? 혹은 뭐 이 바닷가에서 한 어부가 이제 양식을 하고 있다 합시다. 이때 국가가 간척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는 한 개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관습법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흔히들 우리는 많이 얘기하는 게 판례를 중심이에요. 판례가 뭐냐? 앞에 이전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주차요금을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한 3일 전, 5일 전에 5만 원을 냈다 합시다. 5만 원. 근데 왜 5만 원이냐는 거죠. 예를 들은 거 예를. 이게 판례는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왜? 3년 전에도 5만 원이었으니까. 이렇게 판례에 따른다는 거죠. 판례, 행정법.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기 쉽게. 뭐 주차요금이 뭐 관습법인지 판례에 따른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일단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법을 따른다 그랬죠. 영미법은요 판례를 많이 중심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따르죠. 하지만 영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리를 할 때 어떤 판례를 많이 따라가긴 해요. 사실. 하지만 앞선 시대 또 앞선 처벌에 대한 앞선 판시에 대한 구속력,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구속력, 이런 것들이 약한 편이죠. 그나마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는 거. 불문법이 뭔지는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조리, 뭐 일반 원칙, 실내 보호 원칙에 대한 법들, 이런 것들이 불문법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성문법과 불문법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믿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문법에 근간을 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적죠. 서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할 때도 다 서류상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지 그냥 어떤 뭐라 그러죠? 상황, 정황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에 근간을 둔 나라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강의하고요. 다음 이어서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